정몽규 회장이 차마 출마는 못하겠지. 설마 나온다고? 정몽규 회장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절차를 밟고 제가 정몽규 회장의 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장고라고. 아 장고. 네, 매사 이분은 장고를 해요.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지만 결국은 본인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정 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물러나면 지금 이 부정적인 나에 대한 여론이 과연 바뀔까? 그거를 이제 자기 합리화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취재한 바로는 축구협회가 사실 올해 초부터 공정위 통과를 하기 위해서 4선 TF를 비밀리에 조직을 해서 올해 초에 HDC가 축구협회 스폰서로 들어왔어요. 굳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박지성, 이영표 나오나요? 맞아요. 나는 출마를 결심한 걸로 들었는데 스앰플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앰플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금요일엔 축구. 오늘은 정몽규 회장이 사선 연임 도전의 뜻을 전하면서 더욱 핫해진 이 축구협회장 선거 소식, 그리고 오늘 있었던 K리그 시상식, 또 승강 플레이오프 이야기까지 축구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만나보죠. 송지훈 기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태구알. 네. 여러분 조태구알. 네. 아니 전문 분야가 핫해져서 즐거우세요? 아니면 심란하세요? 지금 이 주제 가지고 몇 달을 끄는 거야 도대체. 결론도 안 나면서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방면으로 계속 가면서 정말 지치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내년 1월 8일에 있는 그 선거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갈 주제가 됐다는 게 참 힘드네요. 네. 끝도 없네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네. 축구 기자들이 좀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금요일 밤에 단골손님 서호정 기자도 만나보죠. 네, 오은영 박사에겐 금쪽이가 있고 스포츠앤 플러스는 금축이가 있죠. 서호정입니다. 금요일엔 축구 금축이 서호정 기자. 캐릭터 네. 스스로 만드는 거야? 본인이 캐릭터 네. 좋네요. 조태구아를 선배가 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낸 아이디어가 이거. 좋아요. 버럭이와 네. 금축이와 금축이죠, 함께하는 금축이. 네. 네. 금요일엔 축구 오늘 시작해 보겠고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야기부터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상은 했었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정몽규 회장이 사선 연임 도전을 결심을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번 주에 되게 바빴습니다. 그 축구협회 이사회 하면서 이제 그 임원들 만나고 그리고 또 시도 축구협회장들 또 불러갖고 또 만나고 그리고 또 어젠가요? 그저께구나. 그 축구협회 그 스폰서십 그 대표들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오.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나는 억울하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은 미팅이 이제 잡혔다, 몰렸다더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시작됐구나. 이게 나오는구나. 네. 네. 왜냐면 안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으면 이렇게 미팅을 잡고 뭐 얘기를 듣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안 나올게 한 뒤에 그 나중에 실은 나 힘들었어 하면 되지. 근데 이 시점에 굳이 결정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고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어제나 오늘 정도의 이제 보도 자료 같은 형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라고 네. 이제 지난주에 맞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도가 먼저 나왔죠. 예, 이미 보도가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축구협회가 이걸 따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K리그 시상식에 나왔잖아요, 직접. 네, 시상자로서 참석을 하면서 왔어요. 정몽규 회장이 온다라는 소식에 기자, 뭐 카메라맨 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정몽규 회장이 딱 그 컨벤션 센터 입구에서 내리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다들 마이크를 들이면서 출마하십니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서도? 정몽규 회장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절차를 밟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뭐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 화면이 막 연상이 돼요. 네,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제가 정몽규 회장의 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장고라고. 장고. 매사 이분은 장고를 해요.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지만 결국은 본인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렇지. 이번에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고 뭐 다른 본인의 결과 비슷한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리인.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등판하게 된 뭐 직접적인 계기가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취재를 해온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살펴보면 정 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임기를 더 하느냐 마느냐 뭐 내 뭐가 뭐 축구협회장 직이 어떻게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내가 물러나면 지금 이 부정적인 나에 대한 여론이 과연 바뀔까? 그러면 내가 3번의 임기 동안에 축구협회에서 뭔가 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정 회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정 회장은 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뭔가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게 지금 다 가려지고,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그러니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퇴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정몽규 회장 잘했다가 과연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지금 내가 물러난다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진 않는다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한 번 더 임기를 연장을 하고 나 스스로 그런 여론을 이제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성과를 내서 바꿔보자로 이제 결론을 낸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플랜 B에 대한 고민, 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나오고 플랜 B를 내세워서 만약에 지금 축구협회의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래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으니까 이렇게 잘 해결이 된 거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줄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예,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결자 해지하자. 내가 뿌린 씨앗, 뭐 이게 귤이 되든 낑깡이 되든 어쨌거나 내가 직접 그 열매를 따고 끝내는 걸로.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네. 뭘 따겠다는 생각인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자기 합리화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4년 뒤에 이제 사선을 하고 끝났을 때 그러니까. 여론이 과연 지금보다 더 나쁘지 뭐 말란 법이 있는가? 네. 정 회장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저분은 멘탈까지 파고 내려갈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하 1층, 2층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걱정인 게 이제 뭐 경선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몽규 회장 유리한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대의원 구조에서의 선거는 그러니까요. 기존 집행부가 유리한 데다가 정몽규 회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스킨십을 해왔고, 뭐 허정무 후보가 지방 이제 축구협회들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몽규 회장은 딱히 나쁜 평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송지훈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어떤 결심을 내리기 전에 많은 미팅들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미팅이 결국은 뭐였냐? 표를 하나하나 세보는 과정이었다. 내가 나섰을 때 이 표심이 나를 지지하는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건 내가 이기겠다라고 판단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를 이제 바꿔서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 허정무 감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시도 축구협회장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 안에 있는 이사들,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려면 그 지역을 다 돌아야 돼요. 그런데 정 회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소집해서 같이 식사하면 그렇죠. 이런 자리로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도 좀 이렇게 보고, 음. 이런 게 바로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유리함이라는 거거든요. 표가 파악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대략- 만약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잘 못 숨기는 저 같은 사람은 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정몽규 회장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저 송지훈이 저거는 표 안 줄 수도 있겠는데라는 싶은 생각이 들게 아마 제 표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살폈을 거고. 네. 그래서 본인의 이렇게 정 회장이 본인의 뜻을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요? 그 반응도 살폈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반응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판세도 좀 보고, 네. 서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정몽규 회장에게 뭐 밖에 알려진 것보다는 정몽규 회장이 축구계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출마하세요. 이런 얘기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있겠죠. 하고. 그 안에서야 뭐 무슨 당연히. 얘기라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첫 관문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승인인데, 사실 이기흥 회장은 이미 승인을 받았잖아요, 대한체육회. 그런 거 보면 분위기상 여기서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기준이 그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뭐 비위 사실 혐의가 있는지, 뭐 축구 팬들의 여론은 어떤지 전혀 상관없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말 항목과 배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배점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가만 따지면 돼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취재한 바로는 지금 축구협회가 사실 올해 초부터 이 공정위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이제 일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선 TF를 비밀리에 조직을 해서 아하. 운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림픽회관 이제 체육회관에도 이제 직원이 이제 파견돼 있었는데 그 명목은 다른 명목으로 나갔는데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은 공정위의 점수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충족하려면 뭘 해야 되고 지금 어느 항목에서 이제 뭐 좀 약간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이제 보고하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몽규 회장이 지난 뭐 4년 동안 축구협회를 제대로 잘 이끌어 왔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국제 뭐 그런 단체의 장을 아시아 맡고 있는지, 축구연맹 뭐 예, 그리고 재정 기여도가 있는지, 국제대회 성적, 예, 국제대회 성적이 성적. 괜찮은지 이런 걸로 따지기 때문에 이미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공정위 점수의 기준을 다 파악을 마쳤고 점수도 확보를 했다. 일종의 청약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점수가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있죠. 자녀가 뭐 4명, 뭐 3명 이상이 네, 되면은 무주택자이냐, 하고 무주택자 기간이 했냐, 얼마나 청약 길었냐, 기간 몇 년 했냐, 네.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정몽규 회장이 그래서 3선 할 때 96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3선 네, 그때 맞아요. 승인 신청했을 때. 양궁협회장보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정 회장이 올해 초에 그 올해 상반기에 HDC가 축구협회 스폰서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아. 뭐 굳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진짜. 네. 재정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저는 그때 사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점수 채우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 자서전 이 부분도 이 협회의 어떤 그런 뭐 아카이브를 네. 구축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AFC 뭐 집행위원 이런 것도 사실 동아시아 몫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은 네.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진작부터 다 네. 계획이 있었고 준비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이기흥 회장을 보면 돼요. 사실 이기흥 맞아요. 회장이랑 정몽규 회장이 매우 비슷한 처지인데, 결을 같이 하죠. 그렇죠. 네. 이기흥 회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해왔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합격 도장 찍어주잖아요. 정몽규 회장도 아마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공정위가 출마 자격을 이제 확인해 준다라는 게 잘 됐다 못했다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수로 보고 가야 돼요. 네. 그 뉴스토리님이 협회장 선거는 누가 투표하는 건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대의원 선거 투표 제도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임원들 그리고 산하 축구협회장들 뭐 예를 들면 대학 축구연맹, 고교 뭐 축구연맹 이런 데들 그리고 각 지역 축구협회 그리고 K리그 1 대표이사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한 표씩이 주어지고 지도자, 선수, 심판 등은 1000명을 이제 후보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컴퓨터가 무작위 투표해가지고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의원 선거 대의원 인원 200명을 확보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일부 조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196명 정도의 대의원이 아마 이번 선거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정몽규 회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동안에 쌓여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13명이 투표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뭐 정말 그 시도 축구협회장과 뭐 그 산하단체장 요 사람들만 투표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정말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투표해서 회장을 뽑는 그 부분의 폐해를 막아보자 해서 이제 이런 서우정 기자가 이제 설명해준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심판, 선수, 뭐 지도자 네. 이런 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단체장의 어떤 생각을 전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대학 축구 연맹, 뭐 아니면 뭐 풋살 연맹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단체의 의견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높은 데 있는 고위직에 계신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매우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실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깔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이거 자체를 지금 바꾸기는 뭐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네. 허정무 이제 전 감독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정무 전 감독이 등판을 하면서 이게 경선이 엄청나게 오랜만이라면서요. 이제 12년 만이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12년 전에 첫 번째 회장 선거에 나왔을 때는 이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납니다. GS 계열이거든요. 네. 홍승표 회장은 그러니까 이제 붙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정몽규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재투표 가가지고 1차 2위였어요. 1차 2위였어요. 1차 1위가 아니었었어. 근데 그때는. 그때 이제 정가에 치열했군요. 따르면 네, 네. 투표차가 이게 결정을 지을 만큼 크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재투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뒤집었습니다. 뒤집기를 하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름 투표가 재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왜냐면 12년 전이니까. 12년 전이기도 하고 누가 축구협회장 선거까지. 그래서 사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축구협회장 선거까지 그렇죠. 뭐 누가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네. 따진 그리고 적이 우리랑 있었나?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이걸 이 정도 화제로 만들어 놓은 정몽규 회장님 좀 탁월하신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흥행에는 성공을 그것도 하셨는데.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본인이 원했던 흥행이냐가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랬고 원하지 했고, 않으셨을 텐데. 재선 때는 그때 결과적으로 또 후보가 나오질 않았는데 그때는 아직 정관이 개정되기 전이다 보니까는 일단 투표는 했습니다만 만장일치 나왔고. 한 명밖에 후보가 없으니까 만장일치로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선을 할 때는 정관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행 체제로 그때는 아예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하지를 않고 그냥 무투표로 당선이 되면서 3선이 돼서 재선 3선 때는 이제 사실상 선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년 만에 후보와 후보 간의 대결 구도의 이 경선이 펼쳐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방금 서호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 12년 상황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전에 이제 조중현 회장이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현대가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이 들어오는데 그냥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몽규 회장은 내가 물려받는 느낌으로 나왔으니까 네. 내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방심했을 수도 있죠. 예, 2차 투표까지 가는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시도축구협회 또 산하연맹 아주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 장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그 이후에 두 선거를 사실상 이제 경쟁자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이제 바뀌는 그런 세월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 그동안 쭉 이어왔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게 다시 이렇게 누군가와 표대결을 해서 하는 선거를 치른다는 게 12년 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 회장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허정무 전 감독이 강력한 대항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저도. 근데 공약이 너무 나도 할 만한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죠. 좋은 말 다 모아놨네. 네, 좋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나 팬들이나 대한축구협회가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기자회견인데 그럼 그런 말 하지 나와가지고 뭐 타도 정몽규 뭐 대한축구협회 뒤집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쵸? 좀 더 강하게 했을 그러니까 것 좀 같아요.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공약을 달성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력과 어떤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보여줬다면은 우리가 허정무 후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180도 바뀔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약간 이제 그날은 그냥 좋은 말 대잔치로 좀 끝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허정무 감독이 축구협회장 출마를 고심한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다. 그럼 그 네. 사이에 사실상 많은 올해 초부터 고민을 고민을 한 했었을 거예요. 것이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었고 전 기대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 그 허정무 감독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결심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고민을 오래 했던 건 맞으나 결심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 캠프도 못 꾸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지금 후보자 등록까지도 이제 한 달 가까운 이제 시간 남아 있고 그 뒤로는 거의 바로 그럼요. 조금 있으면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질 그 시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축구인 팬들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이래서 허정무에게 표를 찍어야 되는 거구나, 허정무를 지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뭐 좋은 말 대잔치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어떻게 바꿀 건데에 대한 그 고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마 허정무 캠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예를 들면은 파주 NFC하고 천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투트랙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지금 뭐 정몽규 회장의 삼선 집행부하고 재선 집행부 때 그걸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파주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안 잘 되지 됐었던 않으면서 거라서. 결국은 안 된 아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정무 후보는 뭐 이걸 하면은 좋지 않아요? 이게 한국 축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실무를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건 어떻게?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우정 기자랑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도의 공약을 바랐었냐면 본인이 이제 축구인으로서의 회장을 한다면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해서 지금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축구협회가. 그러니까 지금 맨날 돈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가용할 수 있는 게 꽤 있다고 할 수 네. 있잖아요. 광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후원. 좀 JFA가 보면은 네. 이제 회장은 일반적으로 축구인이 하고 네. 부회장은 뭐 비즈니스맨 강력한 뭐 잉글랜드 중개권이라든가 축구협회도 제가 그런다고 예, 알고 있고.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인 출신의 네. 인물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지금 대한축구협회도 생각해 보면은 CEO인 정몽규 회장이 기업인이에요. 네 맞아요. 예, 예. 뭐 그렇다면은 근데 그렇게 볼수 견제 세력이 있는데. 없잖아요. 견제할 그렇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정무 후보라면은 본인이 회장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굉장히 일리가 있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시마시 감독 캐나다 축구협회가 제시마시 감독을 데려올 때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뭔가 그런 경영인의 노하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웃었는데 네. 얘기를 듣고 그 캐나다 축구협회는 지금 정말 실무형 CEO가 이제 축구협회장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정몽규 회장도 기업인이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동의를 했지만 사실 정몽규 회장이 기업인인 건 맞지만 축구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뭐 보고 정도 받고 하는 그런 정도고 지금 우리가 축구협회에 원하는 새로운 회장은 정말 축구협회를 회사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경영을 해 나갈 그런 경영형 CEO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허정무 감독 같은 분이 이제 축구협회장이 되더라도 허정무 감독 본인은 이런 행정 경험이 많지는 않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회사처럼 치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모셔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류의 뭔가 계획을 여기서 얘기해 주길 기대했던 건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네. 그 캠프가 있을 텐데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니, 허정무 후보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셨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중개권 부분을 지금보다도 더 다각화시키겠다. 혹은 경쟁을 붙여가지고 중개권 사업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걸 통해서 협회 예산을 지금 1,500억 원 수준인데 2,000억 원 수준으로 올리고 내가 물러날 때는 2,5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라든가. 맞아요. 네. 혹은 뭐 아까 전에 이유미 작가님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팬들을 이제 이 아이도 들어왔어요. 펀딩 네. 팬들이 직접 이제 대한축구협회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서포팅하는 펀딩 같은 거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대신에 4년마다 선거권을 준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네. 예를 들면은 연회비 같은 걸 받아서. 팬 규모가 한 그 펀딩이 한 팬이 10,000명, 괜찮더라고요. 10만 명이 참가하면은 그 10만 명에게 10만 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에게 선거권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런 팬심이 또 행정부를 변수가 견제를 할 될 수가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냈으면은 야 허정무 후보가 나이가 있지만 굉장히 진보적이고 지금 협회하고는 차별화된 뭔가 경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저도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느낀 게 타도 정몽규 혁신 축구협회 외에는 차별화가 없다. 혹시 자네가 나설 생각은 없나? 저요. 안 그래도 여기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공탁금 5천만 원도 없습니다. 핑크 7천만 원입니다. 코드님이 7천만 원. 서 기자님 네. 허정무 캠프로 직행하셔야 할 듯. 아니 정말 아니 이런 허정무 캠프가 됐든 네. 뭐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정몽규 캠프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네. 있는 거를 많이 뒤집어서 새로운 뭔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인사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허정무 감독이 된다, 뭐 정몽규 회장이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지금 서우정 기자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뭐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그런 전문가 그룹을 또 섭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우정 기자가 직접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호 3번 어때? 기호 3번. 공탁금이 없다잖아요. 우리가 모아줘야 되나? 일단 공탁금이 없고요. 슈퍼챗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모여줘야 일단 되나? 육아 가지고 360개월 할부 안 되나요? 이거? 육아 가지고 카드로. 아 진짜 이런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네, 봐요. 이런 맞아요. 실무적인 네. 직접 그래서 어떻게 뭘 바꿀 건데에 대한 나 이렇게 할 거야라는 그 대답을 지금 허정무 감독은 아직 1차에서 내놓지 못했어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공탁금 얘기 자꾸 나오는데 5천입니까 7천입니까 정확히? 그 7천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5천만 원인 줄 알고 어디 가서 5천만 원 얘기했는데 최근에 어떤 축구인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7천만 원이야. 정확하게 확인해봐. 근데 7천만 원 내고 내가 떨어져도 못 돌려받는 거죠? 아니요 그게 그거 25%인가? 네, 투표를 하면 됩니다. 득표율 이거 저기랑 똑같아요. 국회의원 선거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 득표율에 그렇구나. 맞춰서요. 예, 이게 프로축구 연맹 총재 가 선거가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군요. 그게 5천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축구협회는 7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진짜 펀딩을 해서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레모니 팀도 그렇게 했는데 해볼만하다. 물론 이제 정말 아이디어들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팬들을 유입시키는 건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정몽규 회장 네. 그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팬들을 그러니까 유입시켜서. 물론 축구협회가 축구인들을 위한 조직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축구협회가 지금 돌아가는 예산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결국은 대표팀에 대한 이 소비자 그리고 팬들의 씀씀이와 관심이 결국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예산이 많아지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저는 대의원 선거에서 일정 부분은 이 여론의 민심도 배척할 수는 없다. 네. 예, 저는 허정무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판을 한번 내가 이번 선거에서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한번 판도 한번 바꿔봐라 너네들이라고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허정무 감독이 축구협회장이 됐다면 이런 걸 해봤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축구인들 안에 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거를 아주 강하게 던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파전으로 그냥 끝나나요? 아니면 누가 더 나올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이런 아이디어 갖고 나올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2-3명 정도의 출마를 더 고심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그분들의 출마 의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현재 시점까지는 그 출마 의사에 변함이 없고 그분들이 오늘도 이제 축구인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을 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다만 지금 그분들 중에 정몽규 회장이 차마 출마는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선뜻 예상을 하신 분이죠. 준비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약간 허를 찔린 거예요. 설마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래도 나는 나올 겁니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약간 기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만약 그 사이에 좀 보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댓글에 이름이 지금 막 오르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인가요? 예. 석재리는 아닐 거예요. 석재리는 정리가 되신 걸로. 석재리는 알고 아니면 있습니다. 용수리는 네, 용수리. 석재리, 용수리 그렇죠. 네. 뭐 네. 이니셜 힌트 갑시다. 뭐 이용수 이러는데 교수도 지금 얘기가 많죠. 네, 네, 실제로 보도에도 언급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용수 교수도 실제로 고민이 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이번에 나가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아직 안 난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2파전은 일단 확정이고 네. 여기에 다른 후보가 들어와서 3파전이 된다, 4파전이 된다 했을 때 그 들어오는 후보가 과연 정몽규 회장의 표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허정무 후보의 표를 끌고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영향이 좀 더 미치는 쪽은 허정무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네, 아마도. 여튼 여러분 이 소식은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참 그 얘기 해야죠.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박지성, 이영표 나오나요? 맞아요. 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출마를 결심한 걸로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지금 이영표는 본인이 안 한다고 함 이렇게 댓글 그거는 이제 남겼어요. 지난주에 송지용 기자님이 네. 네, 뭐 제가 직접 그 통화를 기사에도 해서 계속 나오기는 네, 하던데요. 마찬가지고 박지성 그 전북 테크니컬 지금 디렉터인가요? 어드바이저죠. 이제 어드바이저죠. 어드바이저죠. 네. 어드바이저는 아니야 디렉터로 바뀐 거 아니야? 디렉터는 이제 다른 분이 왔고 그럼 마이클 어드바이저. 김이 왔고 네, 네. 어드바이저는 제가 들은 걸로는 약간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 쪽에서 이 회장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여전히 지금 뭐 자녀들의 어떤 학업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국내에서의 상주는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반복한 영국에 걸로 알고 조금 있습니다. 더 머물러야 되는 개인 사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뭐 의지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종종 통화하는데 뭐 의지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나는 절대 안 할 거니까 알려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거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내가 당선되면 뭐 부회장으로 함께 일해보자 이런 류에도 관심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아마 당장 이번 선거에서 뭔가 이 이름들이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예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황이 정말 달라지면 서호정 기자하고 저하고 빨리 취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내놔